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무기한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서른 의원 등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나온 이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탄핵 주장에 힘을 싣는 거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뜻하는 거란 주장도 나왔는데요.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탄핵 발언도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며 당 차원에서 탄핵 주장이 나온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네. 아니 최고위원회에서 뭐 얘기 나온 건 없었고요. 서른 의원 개인적으로 이 탄핵을 얘기한 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만약에 개입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이고 이거는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서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말하는 건 대선 불복, 내란 선동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체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한 합헌 정부를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국민의 결정을 힘으로 뒤엎으려는 대선 불복, 국민 명령 불복종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여야 사이의 공방이 더 치열해져가는 모습인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건강이 상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 강화에만 신경 쓰고 북중러 대화는 소홀히 하는 단세포 외교를 한다고 지적한 건데요.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내 화합을 도모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강연 내용을 들어보시죠. 한국, 미국, 일본이 손을 잡고 군사 분야에까지 협력을 확대하자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도 우리도 연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중에 둘인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하자 이렇게까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가 되는 것이죠.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은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 오히려 북핵 위협이 강화된 거 아니냐면서 공세를 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부 좀 하라면서 지적했습니다. 아니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고요.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렸습니까? 도발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하고는 대단히 다른 착각하고 얘기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미일 공조 정말 강화가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네. 어제 국회에서는 역사 이념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앞서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을 거론하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장관은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장관직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선엽이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법과 국가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인데 장관은 어떤 판단과 확신이라는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이 얘기를 명료하게 들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법과 그 위원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만드는 위원회고 그 당시에 그 위원회의 구성이 거의 10대 1 정도로 편향된 인사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수사국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 농업개장을 한 건 일제치하가 아니라 해방 이후인 만큼 박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하신 것은 일제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엔군이 진주한 기간에는 짧게나마 농업과장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한 겁니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지휘 아래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뿌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국가적이고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한다면서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회의장에서는 원색적인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상황 함께 보시죠. 이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포갑자,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의원님들 그 말씀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정부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